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다 조작된 거야. 30년 경력의 미국 공군 출신 조종사 리처드 호켄은 그 순간 자신이 알던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F-35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기동,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그리고 마치 생각을 읽는 듯한 인공지능. 미국 국방부는 이 결과를 숨기라 압박했고 동맹국들은 한국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팅 대한민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비행기 창밖으로 청주기지 활주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색 기체 여러 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 호켄입니다. 미국 공군에서 23년을 복무했고 F-15, F-16, 그리고 최신형 F-35까지 모두 몰아본 조종사였죠. 지금은 펜타곤 산하방산전략연구소에서 전투기 성능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절 전투기 평가의 기준이라 부르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한국 출장은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 생각했어요.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전투기. 서류상 스펙은 그럴듯했지만 실전은 다른 법이니까요.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기체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전투기처럼 보이는데 기체 윤곽선이 F-21을 닮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착륙 충격이 좌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국 공군 장교 한 명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가 군용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장교가 태블릿을 꺼내 들며 물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직접 보시는 거죠? 그래요. 보고서 작성 때문에 왔지만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의 영어 발음이 생각보다 정확해서 살짝 놀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기지 건물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경납고, 관제탑, 정비동. 어느 나라 공군 기지나 비슷하지만 이곳은 묘하게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나토 공군에서 F-16과 토네이도를 몰던 시절, 독일 상공을 날던 그 시절, 하늘의 질서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었죠. 미국이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넘게 봐온 하늘의 질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차량이 본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현관복도 벽면에 붙은 대형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KF-21 개발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밤샘 회의 모습, 시험 비행 장면,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순국 조종사들의 흑백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들. 속으로 생각했죠. 역사를 만든다는 건 저런 얼굴들의 어깨 위에 서는 거구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브리핑룸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두 개로 갈라진 걸 느꼈습니다. 왼쪽엔 미군 장교들이, 오른쪽엔 한국군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앉아 있었어요. 동맹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선명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호켄. 미 공군 장교 한 명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농담 섞인 투로 물었어요. 오늘은 동맹 평가단이신가요? 아니면 심판관이신가요? 그냥 늙은 조종사일 뿐입니다.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그 말 속에 숨은 긴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한국 측 젊은 조종사 몇 명이 쳐다봤어요. 존경 섞인 눈빛. 아마 제 논문을 읽었나 봅니다. 번역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면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F-35의 중동 공습 장면. 폭음과 함께 표적이 무너지는 모습. 완벽한 정밀 타격. 작전 성공률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엔 나토 합동 훈련 영상. F-35의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강조하는 자료들이 이어졌죠.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에 KF-21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짧은 설명 몇 줄 뿐. 시험 운용 중. 실전 경험 없음. 전력화 초기 단계.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새로 온 학생은 늘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법이지. 미 공군 작전장교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F-35의 레이더 탐지 200km 이상입니다. 스텔스 수치는 0.0001제곱미터 수준이죠.
실전 교전 기록만 해도 200회가 넘습니다.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파병 횟수, 격추 성공률, 동맹국 운용 대수, 모든 지표가 F-35의 우위를 증명했어요. 같은 화면 한쪽 구석, 작은 글씨로 KF-21의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탐지 거리 추정치, 스텔스 수치 검증 중, 실전 경험 해당 없음. 메모장에 펜을 굴리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표의 색깔만 봐도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다. F-35는 선명한 파란색, KF-21은 희미한 회색, 시각적 위계까지 설계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한국 측 자리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 한숨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야. 자존심의 문제구나.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한국 편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선생님 논문,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제 글을 한국어로 읽어본 사람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군요. 편대장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우리 전투기가 제자로 남을지 동등한 동료가 될지 하늘이 답을 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신감은 대단하군. 문제는 하늘이 그 자신감을 받아줄지지. 편대장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엔 조급함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KF-21 한 대가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정비병들이 기체 주변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햇빛이 기체 표면에 반사되며 은빛으로 빛났어요. 이 장면이 나중에 1대1 대결과 인식 변화를 위한 복선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브리핑룸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첫 합동훈련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정비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훈련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미군 장교들도 곧 도착했고 작전 장교가 스크린을 켜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F-35 편대가 선두에서 적을 탐지하고 제압합니다. KF-21 편대는 후방에서 남은 표적을 처리하는 역할이죠. 그 순간 한국 조종사 몇 명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는 걸 봤습니다. 한 젊은 조종사가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결국 우리가 예비 인력이라는 거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메모장에 단어 2개를 적었어요. 주공 대 조공. 이건 공평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선부터 이미 차이가 있었죠. 이륙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전 통제실로 이동해 대형 모니터 앞에 섰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F-35 4대가 먼저 엔진 소리를 울리며 이륙했어요. 제트 엔진의 굉음이 통제실 유리창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 KF-21 편대가 천천히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KF-21의 이륙을 지켜봤습니다. 엔진음이 울려 퍼지고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륙 자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이네. 기수가 들리는 각도, 상승 속도 모두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오자 레이더 화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아이콘이 F-35 편대, 녹색이 KF-21 편대였어요. 가상 적기를 나타내는 빨간색 점들이 북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F-35 편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표적 5개 포착. 교전 시작한다. 레이더 화면에서 파란색 아이콘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신호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첫 번째 표적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2번째, 3번째. F-35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폭스3, 타겟 다운. 표적 4개 처리 완료. 미군 장교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F-35의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녹색 아이콘 쪽으로 향했습니다. KF-21 편대는 아직 교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KF-21 편대에게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표적 하나를 처리하라는 지시. 녹색 아이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표적에 접근했고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표적 하나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표적 하나는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어요. F-35 편대 4 격추, KF-21 편대 1 격추, 표적 도주 1. 미군 측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측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미 공군 작전 장교가 말했습니다. 결국 실전 경험이 말해주는군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분석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훈련 영상을 다시 보는 시간. 큰 화면에 전체 교전 과정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F-35의 완벽한 기동, 정확한 타격. 모두가 그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한 구간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마지막 도주 표적과 KF-21의 추격 장면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멈춰보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KF-21과 표적 사이의 거리, 각도, 속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거의 발사 허용 범위 아니었어요. 실전이라면 이 각도와 거리에서는 이미 발사되었겠죠. 규정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분석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장교 몇 명이 쳐다봤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는군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장면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7초, 고작 7초의 차이. 만약 규정이 조금만 달랐다면, 만약 실전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영상 재생이 계속됐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 장면이 돌아갔어요. 거리 계산, 각도 분석, 미사일 사정거리, 모든 걸 다시 따져봤습니다. 확신했죠. KF-21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분석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여전히 F-35 완승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 7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기록은 4대1, 체감은 4대1.5. 복도를 걷는데 한국 편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걸리는 장면이 있더군요. 편대장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의 공소남 뒤에 감춰져 있던 날카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셨다면 다음 훈련이 좀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재미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편대장이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야. 증명하려 하고 있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활주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경납고 안에 KF-21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겨우일 격추였지만 그 7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죠. KF-21 실전이었다면 1.5 격추. 그 문장을 쓰고 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 한국 편대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 해가 저물 무렵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기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활주로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경납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훈련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7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경납고 뒤편까지 왔습니다. 경납고 건물이 보였어요. 그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의 목소리.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오늘 봤어? KF-21 말이야. 겨우 한 대 잡고 나머지는 놓쳤잖아. 그거 그냥 F-22 사진 보고 만든 거 아니야? 디자인이 완전 똑같던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스텔스라면서 우리 레이더엔 다 잡히던데. 그게 무슨 스텔스야.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웃기지 않아. 차나 잘 만들지. 그들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경납고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때 담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경납고 모서리에 서 있었어요. 한국 편대장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등에 혈관이 붉어져 있었어요. 담배를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편대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원래 저분들이 좀 직설적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그의 손을 봤습니다. 담배 필터가 부러질 듯 휘어져 있었어요. 담배를 입에 다시 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처럼 조용했지만 들을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 말에는 분노가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공손함도 오늘 오후의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의 눈엔 오직 하나만 보였어요. 증명하겠다는 의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대장이 담배를 끄고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장교 식당에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을 마무리하는 만찬이 열렸어요. 긴 테이블에 한국과 미국 장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좌석 배치를 보니 또다시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엔 미군, 오른쪽엔 한국군. 보이지 않는 선이 테이블 중앙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비행단장이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늘을 지킨다는 사실이 저는 참 든든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군 지휘관도 일어나 잔을 들었어요. 우정에, 그리고 파트너십에.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겉보기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뒤쪽에 앉은 한국 조종사들을 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씁쓸한 맛이 퍼졌어요. 이 만찬도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하늘에서 나올 거였죠.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 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눈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심판으로 보였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기지 조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경납고 안에 KF-21들이 조용히 서 있을 겁니다. 다시 노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서 기술만 보는 눈은 반쪽짜리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오늘 본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훈련 결과의 4대1, 경납고 뒤의 비웃음, 편대장의 굳은 주먹, 만찬장의 어색한 미소.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노트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하늘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라는 것. 한국 편대장의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 훈련이 계속 그려졌습니다. 문득 편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 말엔 예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벽 3시,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거의 꺼져 있었어요. 야간 훈련 준비를 위한 긴급 브리핑.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활주로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조종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미 공군 작전장교가 단상에 올라 태블릿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야간 작전 지도가 떴어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야간엔 센서가 곧 생존입니다. F-35 편대가 북쪽 섹터 선두에 섭니다. 한국 편대는 남쪽 섹터 경계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한국 조종사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경계 임무군요. 그 말이 조용한 브리핑룸에 울렸습니다. 그쪽을 쳐다봤어요. 젊은 조종사,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그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메모장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번 연속 후방 배치. 의도적인가? 우연인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패턴. F-35는 주공, KF-21은 후방 경계. 이건 훈련이라기보다 역할 고정에 가까웠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출격 준비를 했습니다. 작전 통제실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통제실만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레이더 화면을 띄우고 있었어요. 중앙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이륙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F-35 편대가 먼저 이륙했어요. 야간이라 기체는 보이지 않았고 엔진 불빛만 활주로를 가로질렀습니다. KF-21 편대도 곧이어 이륙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아이콘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F-35 편대가 북쪽 섹터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곧 가상 적기들이 나타났고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통신망이 교신으로 가득 찼어요. 타겟 라곤, 폭스2, 2번째 표적 격추, 3번째 교전 중. 미군 장교들이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F-35의 움직임은 완벽했어요. 적기들이 하나씩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 남쪽 구석에 작은 점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졌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점. 뭔가 이상했어요. 저건 뭐죠? 레이더 담당 장교가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노이즈일 겁니다. 메인 교전 구역이 아니라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노이즈 치곤 움직임이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KF-21 편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걸 포착한 것 같았어요. 녹색 아이콘들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편대장의 목소리가 통신망에 들어왔습니다. 남쪽 섹터 도주 표적 하나 포착. 교전 허가 요청합니다. 통제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F-35 교전 소리만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담당 장교가 마이크를 집으려 했지만 북쪽 교전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응답이 지연됐어요. 3초가 지났습니다. 5초, 7초. 아직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초를 세고 있었어요. 통신망은 여전히 F-35 교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편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단호했어요. 내 책임하에 교전한다. 모두 따라온다. 레이더 화면에서 녹색 아이콘들이 급격히 움직였습니다. KF-21 편대가 남쪽 표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속도가 빨랐습니다.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타겟 라곤, 미사일 발사. 몇 초 후 남쪽의 빨간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격추 판정. 동시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글자가 떴습니다. 규정 미준수 교전.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군 장교 몇 명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담당 장교가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모두 통제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화면에 남은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KF-21의 비행 경로, 속도, 교전 시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스크린 2개가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엔 규정 위반 사항 정리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벌점, 보고라인, 징계 검토, 빨간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엔 KF-21의 교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표적 포착거리 230km, 라곤 시간 4.2초, 격추까지 걸린 시간 12초, RCS 수치 0.002제곱미터. 숫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F-35 평균 수치보다 빠른 거였어요. 특히 라곤 시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군 엔지니어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장난이 아닌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오른쪽 화면을 쳐다봤어요. 왼쪽 화면의 빨간 글씨와 오른쪽 화면의 숫자, 두 개의 진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전 장교가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후켄 씨,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은 틀렸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전쟁은 저쪽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다시 오른쪽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KF-21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전투기였어요. 규정 위반 판정 이후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KF-21의 그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포착거리, 라곤 시간, RCS 수치, 모두 F-35보다 빠르거나 대등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이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K-디펜스 연구단, KAI 기술 보고서, 국방과학연구소 논문. 공개된 자료만 봐도 방대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멈췄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료 곳곳에서 낯선 용어들이 보였습니다. 적응형 기동 프로파일링, 저피탐 고속기동 통합 알고리즘, 센서 융합 자율 판단 시스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F-35 프로그램 담당 장교였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켄, 자네 보고서 잘 쓰고 있나?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결론이 나와야 해. 동맹 관계를 생각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봤자 F-35의 아류일 뿐이야. 실전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 됐어. 자네도 알잖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필요해.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 필요하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한국 국방부 근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자료 열람 요청이었지만 사실 목적은 달랐어요. 한국 기술의 약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미국으로 돌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연구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자료실로 들어갔어요. 기술 문서들이 가득한 서가가 보였습니다. KF-21 관련 특허 문서를 펼쳤습니다. 저피탐 설계, 엔진 통합 제어, 레이더 신호 처리.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히 F-21을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 미국식 설계가 물리적 스텔스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전자적 스텔스와 기동성의 결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며 미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안경을 낀 그는 조용히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국방-AI세 부단장 민서준입니다.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자료실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준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후켄 씨, 우리 전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인상적이지만 실전은 다르니까요. 민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운동성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감각이요?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서준 박사가 펜을 꺼내 종이에 뭔가를 그리려는 순간 연구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민서준 박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제 말의 의미를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가 나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크게 적었어요. 감각?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열쇠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KAIK 디펜스 조인트랩 건물을 지나게 됐습니다.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지만 기술 자문 자격으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랩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 연구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컴퓨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니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엔 AI 모의 공중전 시뮬레이션 로그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파일 리스트가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KF21 대 F35. 교전 덱회. KF21 승률 63%.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또 다른 시뮬레이션. 승률 58%. 또 하나 67%.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한국 시뮬레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파일 속성을 보니 미국 제작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돌린 결과 같은 조건, 같은 프로그램에서 KF15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기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파일들을 열려고 했지만 30%는 암호화돼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려면 한국 측 기술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미셸 하버드 부국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호켄, 이번엔 무조건 F-35 승리로 결과를 정리하십시오. 한미 동맹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닙니다.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조종사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침묵. 미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방 안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초청장. 전투환경 재현 구형 테스트 참관 초청.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싸울 기회. 진실을 확인할 기회.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지름 30m가 넘는 거대한 구형 시설. 천장까지 이어지는 금속 구조물. 전투환경 재현구였습니다. 수만 개의 센서가 구의 표면을 빽빽하게 덮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조종석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기계팔이 조종석을 받치고 있었어요. 민서준 박사가 옆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실제 중력, 공기저항, 전파환경, 레이더 반사갑까지 모두 구현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 통합 전투체험 시스템이죠. 구의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센서 하나하나가 정교했어요.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냉각 장치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실전이잖아요. 민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와 레이더 통합 시뮬레이션이 분리된 시스템으로만 가능하지만 저희는 단일 구동체에서 모든 걸 구현해냈습니다. 3년간 개발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였어요. 표면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성능을 말이죠. 준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비행복으로 갈아입고 브리핑을 받았어요. 오늘의 시나리오는 원거리 교전. F-35의 강력한 영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런 전투를 훈련해왔으니까요. 조종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조종석에 앉자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조여졌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시야가 어두워지더니 시스템이 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실감났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태양이 오른쪽 상단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이 보였고 아래로는 산악 지형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도계가 작동했습니다. 1만 미터. 숨소리까지 헤드셋을 통해 들렸습니다. 좋아. 제가 아는 전술로 끝내주죠. 스로틀을 조작했습니다. 엔진음이 귀를 가득 채웠어요. 진동까지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이더를 켰습니다. 화면에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KF-21. 거리 180km.
원거리 교전은 F-35의 영역입니다.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레이더로 상대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 거죠. 미사일 발사 준비. 라곤 신호가 울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어요. 폭스-3.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하얀 연기가 쏟아지며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표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궤적. 10초, 15초, 명중까지 20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KF-21이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일반적인 회피 기동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고도를 낮추더니 불규칙한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아는 교과서적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화면에 미스 표시가 떴어요. 어떻게? 분명 완벽한 라곤이었는데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고도를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고 레이더 모드를 전환했습니다. 다시 라곤. 미사일 발사. 하지만 KF-21은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기동으로 회피했어요. 마치 제 의도를 미리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돌면 이미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제가 고도를 높이면 이미 낮추고 있었어요.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교전이 끝났습니다. 시스템이 꺼지고 조종석 안이 밝아졌어요.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이 등을 흠뻑 적시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막힌 적은 처음이었어요.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이미 분석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방금 전 교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 F-35의 움직임과 KF-21의 대응이 나란히 보였어요. 민서준 박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켄 씨의 첫 번째 공격. 여기 보시면 미사일 발사 3초 전에 KF-21이 이미 회피 기동을 시작합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KF-21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민서준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저희 알고리즘은 조종사가 입력하는 값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 조종사의 감정 상태, 미세한 조종관 움직임, 과거 비행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학습해 대응하는 구조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체가 배우는 속도는 조종사보다 빠릅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저를 학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습관, 제 패턴, 제 전술까지. 그리고 그걸 역이용해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후켄 씨는 원거리 교전에서 항상 왼쪽 상단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곤 후 평균 2.3초 후에 발사하시죠. 저희 AI는 이미 그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23년 경력의 습관을 단 몇 분 만에 분석했다는 거였어요.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도로 나와 물을 마셨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두 번째 대결이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극근 접전. F-35의 강력한 엔진 출력과 기동성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원거리에서 안 통한다면 가까이서 붙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시스템이 부팅됐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빠르게 좁혔어요. 10km, 5km, 3km. KF-21 정면에서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치킨 게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km, 0.5km. 바로 그 순간. 수직 상승. F-35의 강력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몸이 시트에 눌렸어요. 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정말 실전 같았어요. KF-21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역시 따라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상승 정점에서 급선회. 뒤로 돌아 KF-21의 후방을 잡았어요. 기총 조준. 십자선이 KF-21에 겹쳤습니다. 방아쇠. 타타탕. 유효타. 됐다. 이게 비행이지. 시스템에서 승리 신호가 울렸습니다. 조종석에서 나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첫 승리.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박수를 쳐줬어요. 민서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기계가 아니라 학습하는 생명체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방문하라는 지시였어요. 평소와 다른 강압적인 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대사관 회의실 문을 열자나 찍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셸 하버드 부국장, 국방부 장교 2명, 그리고 F-35 프로그램 담당자.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미셸이 서류를 탁자 위로 밀어냈습니다. 호켄, 다음 테스트에서는 KF-21 성능을 낮추도록 조정 요구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입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파라미터 조정 요청서, 레이더 감도 하향, 응답 속도 지연, 기동성 제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미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공정? 지금 중요한 건 공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F-35의 우위가 명확히 확인돼야 해요. 동맹 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F-35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호켄, 자네도 알잖나. KF-21이 F-35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수백억 달러 수출 계약이 흔들려. 일자리가 사라지고 동맹국들의 신뢰가 무너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파일럿이지 광고 모델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셸이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호켄. 당신 경력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어디서 일할 건지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기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게임이었어요. 대전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답답했어요. 이틀 후, 재연구 테스트가 재개됐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긴급 점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서준 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파라미터 충돌입니다. 원인을 파악 중이에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모퉁이에서 한국 엔지니어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국 측에서 몰래 접근한 거 확실해요. 로그를 보니까 어젯밤 새벽에 파라미터가 변경됐어요. 어떤 파라미터요? KF-21 응답 속도, 센서 감도, 기동 제한값. 전부 성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이 정말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던 거였어요. 대사관에서 요구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건 공정한 승부가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미국의 공정성,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 그 모든 게 흔들렸어요. 복도 끝에서 민서준 박사가 걸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들으셨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민서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켄 씨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죠. 그날 오후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취소됐어요. 대신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KF-21 실물 조종석 시승 기회였어요. 청주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경납고 안에 KF-21이 서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기체. 가까이 다가가니 생각보다 더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비복을 입은 기술자가 사다리를 설치했어요. 천천히 올라가 조종석 앞에 섰습니다. 캐노피가 열렸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F-35와는 배치가 달랐습니다. 더 직관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돼 있었어요. 전원을 켜자 화면들이 하나씩 밝아졌습니다. H가 작동했습니다. 정보가 떠올랐어요. 속도, 고도, 자세, 연료. 하지만 표시 방식이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래프와 색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줬어요. 센서 융합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변 360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돼 보였어요. 레이더, 적외선, 전자전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하니 즉각 반응했어요. 이건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F-35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라면 KF-21은 조종사와 대화하는 파트너 같았어요. 스로틀을 살짝 움직여봤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엔진 반응이 즉각 나타났어요. 민서준 박사가 사다리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요. 한국의 전투기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태어난 기체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 연구소에서 들었던 감각이라는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 기체는 단순히 성능 수치로 승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종사와 하나가 되어 상황에 적응하는 거였어요.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체를 한 바퀴 돌며 살펴봤어요. 날개 끝, 공기 흡입구, 엔진 노즐, 모든 부분이 정교했습니다. 저녁, 연구소 회의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 연구진, 민서준 박사, 유연아 엔지니어.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알고 싶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를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미국 측이 시스템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파라미터 변경을 지시받았고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유연아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정치보다 정직합니다.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이해의 표정이었어요. 민서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일 마지막 대결에서 후켄 씨가 충분히 느끼게 될 겁니다. 조작 없는 순수한 승부로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오만함이 떠올랐습니다. KF-21을 무시했던 태도,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편견.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 전부를 걸고 싸우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승부할 준비가 됐어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깼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대전 시내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승부의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47세의 얼굴.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20년 전 처음 전투기를 몰던 그때처럼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조종사 리처드 호켄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날이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 기술자들,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 빈 컵들이 쌓여 있었고 연구원들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전투환경 재연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준 박사가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늘의 시스템 사양이 표시돼 있었어요. 오늘은 실전 조건 100%를 반영합니다. 태블릿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력 변화, 대기 압력, 전자전 환경, 스텔스 탐지, 레이더 난반사, 구름 밀도, 바람 난류, 온도 변화, 심지어 태양 위치에 따른 눈부심까지 실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변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실전이네요. 민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조종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구현했습니다.
오늘은 블록3 F35AI와 KF21AMP-AI 양측 최고 사양으로 진행합니다.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교전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자유 교전, 거리 제한 없음, 고도 제한 없음, 무기 사용 제한 없음. 완전한 1대1 대결이었습니다. 준비 시간은 30분입니다. 준비실로 들어가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지퍼를 올리고 장갑을 끼웠어요. 헬멧을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준비해왔어요. 모든 훈련, 모든 비행,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재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조종석으로 향했어요. 발걸음마다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조였습니다. 기술자가 최종 점검을 했어요. 헬멧을 썼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며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민서준 박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후켄 씨, 시스템 점검 완료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스템이 부팅됐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전 테스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구름이 살아 움직였고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광선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지평선이 보였고 아래로는 산맥이 펼쳐져 있었어요.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바람, 난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조종관을 잡은 손에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작합니다. 통제실의 신호, 고도 12,000m, 속도 마하 0.9. 레이더를 켰습니다. 화면에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KF-21, F-21점 전방 150km. 교전 개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집중. 스로틀을 밀었어요.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가속. 마하 1.0.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전자전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F-35의 강력한 재밍. 상대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파를 쏟아냈어요. 동시에 미사일 발사 준비. 암람 2발. 중거리 교전. F-35가 잘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라곤 신호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발사. 휙. 기체가 살짝 흔들렸어요. 두 번째 미사일. 연속 발사. 화면에서 두 개의 흰 궤적이 KF-21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 비행 시간 30초. 화면을 응시했어요. KF-21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100km, 90, 80.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KF-21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회피 기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진하고 있었어요. 왜? 미사일을 못 봤나? 70km. 갑자기 KF-21이 움직였습니다. 고도를 낮추며 극적 피탐 상태로 들어갔어요. 레이더 신호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동시에 속도를 줄였어요. 뭐야? 느려지면 더 쉬운 표적인데.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KF-21은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제 미사일의 예측 알고리즘을 속이고 있었어요. 미사일은 빠른 표적을 예상하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느린 표적은 계산에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미사일이 KF-21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나감. 두 번째 미사일은 더 정확했어요. 거리 2km까지 접근. 하지만 그 순간 KF-21에서 플레어가 발사됐습니다. 열 유도 교란. 그리고 체프. 레이더 교란. 디코이였어요. 미사일이 디코이를 쫓아갔습니다. 빗나감. 안 돼. 두 발 모두 실패했습니다.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어요. 100km, 70, 50 KF-21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거리 교전은 끝. 근접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거리 30km, 시각 범위에 들어왔어요.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KF-21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20km, 10km. 기동전이 시작됐습니다. 선회했습니다. 왼쪽으로 급선회. 중력이 몸을 눌렀어요. 지슈트가 압박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KF 따라왔어요. 5km. 서로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리. 기체가 보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날렵한 형태. 아름다웠어요.
그때 KF-21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롤, 피치, 요 세 축을 동시에 회전, 3단 회전 기동. 기체가 코르크 마개처럼 회전하며 제 조준선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기존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조종사가 견딜 수 없는 중력 부하. 하지만 KF-21은 해냈어요. AI가 조종사의 한계를 실시간으로 보완하며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추격했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하지만 KF-21이 더 빨랐어요. 아니, 빠른 게 아니라 영리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거리 3km, 1km, 0.5km.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기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순간 KF-21이 제 후방을 잡았습니다. 언제 돌아온 거지? 경고음이 울렸어요. 피격 경고. 기총 조준당함. 타타탕. 기총 사격음이 들렸습니다. 유효타 판정. 화면에 빨간 경고등. 한 번 더. 타타탕. 또 유효타. 실전이었다면 격추당한 상황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직 드롭백 어택. 30년 경력에서 익힌 최고의 기술. 급강하하며 속도를 최대로 올리고 순간적으로 뒤로 돌며 반격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기술을 숙였어요. 급강하.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마하 1.1, 1.2. 고도가 낮아졌어요. 구름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시야가 하얘졌다가 다시 맑아졌어요. 8,000m, 6,000m. 적절한 순간. 지금이야. 스틱을 확 당겼습니다. 기체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수직 상승. 몸이 시트에 눌렸습니다. 중력이 장기를 짓눌렀어요.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블랙아웃 직전.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롤. 뒤집혔어요. KF 향해. 조준선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위치. 기총 발사 준비. 그런데 KF-21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틱을 당기기도 전에 회피 기동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AMP, AI. 인공지능이 제 패턴을 완전히 학습했던 거예요. 제 손동작 속도, 반응 시간, 호흡 패턴까지. 30년 경력의 모든 습관을 분석하고 예측했습니다. KF-21이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를 조준했어요. 완벽한 위치 선점. 마지막 기총. 타탕. 유효타 판정. 한국 승리. 차가운 시스템 음성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엔진음이 멈췄습니다. 조종석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완전한 패배.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진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조종석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어요. 기술자가 부축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물을 건네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민서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브리핑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중의 침묵만 있었어요. 민서준 박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늘을 바꾸려 하는지. 민서준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켄 씨. 진실을 보는 용기를 가져주셔서.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모두와 악수를 나눴어요. 유연아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엇을 쓸까? 미국이 원하는 내용? 아니면 제가 본 진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F21 성능평가 최종 보고서 진실만을 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교전 데이터, AI 시스템의 혁신성, 한국 연구진의 체계적 접근, 숫자도, 사실도, 감정도 모두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 문장이 제 경력을 결정할 겁니다. 아니, 제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했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이 결정한다. KF21은 F35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였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은 차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장. 파일명은 truth였어요. 진실.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미국 본부는 분노할 거예요. 미셸 하버드는 저를 끝장낼 겁니다. F-35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제 이름을 저주할 거예요. 하지만 클릭했습니다. 전송 중.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진행률 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10%, 50%, 90%, 100%. 전송 완료. 보고서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 거리의 가로등, 멀리 보이는 연구소의 조명.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리온 자리, 북두칠성. 30년 넘게 바라본 하늘. 그 하늘의 질서가 정말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건강한 경쟁이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인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조종사로서, 기술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